이 사람이랑은 못 살겠다. 근데 이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거의 3년을 그랬어요. 저도. 정말 다행인 거는 그렇게까지 열받았다가도 금방 잔잔해지는 성격이다 보니까 또 사라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근데 보면 이제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편이거든요. 근데 또 저한테 사랑을 되게 많이 줬어요. 또 저를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도 주면서 사랑도 주고, 예, 약 주고, 병 주고. 아니 난 그러니까 저희가 어. 그렇게 다툼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저보다도 남편이 항상 거의 99% 남편이 사과를 하는 편이고, 뭐 남편은 잘못하지 않잖아 솔직히.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텐데 항상 사과는 그 사람이 하고, 뭐 항상 뭐 말이든 뭐 이런 뭐 자기 같은 뭐 아내를 만나서 너무 좋다 이런 뭐 보통의 남자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멘트들 네. 그냥 수십 번 매일 뭐 아주 자주 많이 하고, 네. 뭐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내가 사랑받는다는 건 맞아요. 맞아요. 되게 그렇게 느끼게 하면서도 막 말로 때려. 그 누군가는 야 그렇게 해주는 게 어디야 사과하는 게 어디야 라고 네, 하는데 맞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사과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맨날 그렇게 막말 근데 그때도 정말로 이 사람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아내로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적인 면에서 남편이 왜 저래야만 하지? 부부 관계가 왜 이렇게 서로 옳고 그름만 따지고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은 하는데 저는 좀 더 제 감정을 터치를 좀 해줬으면 이렇게 그게 먼저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지금에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계속 저 사람은 왜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계속 저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런 면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이 더 보여. 근데 제가 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 안에. 저는 이 사람한테 표현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제이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느낌인지 한 100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답답했겠어요. 근데 저는 말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은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엠마가 얘기한 게 그 나를 무슨 언어로 얘기해야 되는지 어떤 그 단어를 써야 힘들었던 되는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라고 디아만티가 만약 물어본다면 네. 엠마가 그 워딩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 막 이런 그게 거예요, 저는. 잠깐 동안 멍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잠깐에 멈춰있는 시간 동안 디아만티의 머릿속에는 100가지의 경우의 수가 떠오를 그렇죠. 거예요. 이 사람 이랬던 거 아니야? 무시하는 네.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그리고 하는데 내가 얘기했을 때 이 상황에서 이 얘기일까?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얘기일까라는 게 내 머릿속에선 쫙 떠올라. 맞아요. 그러면서 그랬다고 그때마다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그 눈빛이나 반응들도 떠올라. 근데 그 중에 어느 걸 셀렉을 해야 될지 머리가 너무 복잡해. 네. 이걸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멈추는 방법은 그 입에서 나오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입에서 안 나와. 그러면 입에서 말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은 그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저의 행동, 저의 눈빛,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언어만 계속 제스처를 보니까. 비언어적 메시지를 계속 읽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은. 근데 믿거나 화는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제 언어 있잖아요. 말이 아닌 행동이 이 사람에게는 되게 그게 이제 힘들었던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기분 나쁜 상황이니까 불쾌하게 나올 거 아니야. 불쾌하게. 조금은 생각이 안 나더라도 나 지금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나한테 뭐 몇 시간을 좀 줄래? 혹은 하루 지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제가 지혜롭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기다려줬을 텐데 그 상황 모면하려고 그냥
무슨 언어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말도 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예 얘기도 안 하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연애할 땐, 아니, 처음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당신이 그런 시도를 했었어요. 나한테 그랬어요? 시간을 달라고. 근데 시간을 문제는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너무 시간을 아니 끌었어. 없어져 버린 거야 그게. 자기가 시간 달라며 그랬더니 당신이 저한테 한 말이 그거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전 그거 몇 번에 돌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한테 시간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는 게 진짜 시간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저는 그때 입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는 시간을 달라고 해도 안 줬어요. 지금 얘기하라고. 당신 어차피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라고 하면서 그때는 막 같이 살 때였다. 처음에 결혼하기 근데 그거 지금 생각이 나네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변화되는 거에 시간을 달라고 했던 거지 그때는. 아니요. 저는 워딩을 기억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답변에 대한 시간을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말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못한 거지.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 시간을 뭐 기다려라 아니면은 내일 얘기를 하겠다.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잔잔한 호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좀 더 제가 좀 더 민감해졌죠. 많이 민감해지고 메모도 하게 되고 저의 성격이 점점점 조금 더 이쪽의 성향을 닮아지게 되고 지금은 많이 이제 약간 중간 지점에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많이 내려놓고. 제가 그때도 엘리한테 막 얘기했던 게 당신 회사에서 일할 때는 고객들이 한 말을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잖아. 근데 왜 내가 한 말은 다 잊어버리냐. 고객들하고 한 약속은 잊어버리면서 왜 나랑 대화하기로 했던 거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한 거는 왜 자꾸 잊어버리냐. 나도 좀 그렇게 신경 써주면 안 되냐고. 차라리 나 고객이라 생각해달라고. 남편이라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냥 뭐 대화가 안 되게 그냥 방치하느니 차라리 나를 남이라고 생각해달라.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뭔가 제 눈에는 아니 왜 상황마다 사람이 다르지? 분명히 민감하게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센스 있게 발견을 너무 잘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전 그럴 것 같아요. 엠마가 편집자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센스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남편을 편집하세요. 네?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 근데 분명히 디아마치는 그걸 읽을 거예요. 이 사람 센스 있는데? 왜 그 센서가 나한테는 안 켜지는 거지? 맞아요. 항상 하는 말이. 네, 세상 어디 다른 데는 다 꺼져도 나한테만큼은 켜져 있길 바라는데 세상 다른 데는 다 켜져 있는데 나한테만 안 켜져 있는 거야.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항상 하는 말이 저 사람 불쌍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 이야기니까 마음만 쓰지 말고 자기 좀 불쌍하고 자기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겠냐고. 네. 항상 자기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내가 이렇게 불쌍하고 힘든데 왜 자기는 다른 뭐 누구 교회 아니 뭐 누구 친구나 이렇게 그거 만날 생각만 하고.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본인은 저한테 제가 그랬나 봐요. 우리 오랜만에 파스타 한번 밖에서 한번 먹으러 가자 둘이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외식을 안 하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우리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 일을 할 때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 시간을 맞추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2주 3주 지나고 저는 까먹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까먹고 다른 친구 두 사람 정말 오랜만에 그 사람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그 사람을 만났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 만나는 게 또 하니까 폭발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약간 좀 제가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거를.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남편한테 맞춰준다라고 맞춰주고 저도 약간 이제 지금은 뭐 안전에 대해서라든지 남편이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강이가 부엌에 못 가게 하는 거, 베란다에 못 나가게 하는 거, 그런 거 나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남편이 있을 때는 맞춰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맞춰주는데 제 속에는 그게 없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 예민해. 나도 약간 중간한 면은 있지만 저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애는 저렇게 크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항상
그걸 네. 조금 그냥 느낀 거죠. 아 내가 너무 조금 무심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것 같아요. 그 잘못하셨네. 전까지는 이 사람 잘못했어. 이 사람은 이렇게 키우면 안 돼. 얘는.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도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민하게 크면 안 돼. 근데 세상에도 예민한 기질이 있거든요. 좋게 말하면 천재성인 거죠. 천재성이고 정말 예민하니까 남들 안 보는 걸 보고 책을 보더라도 특이한 걸 보고 뭐 그런 걸 되게 파고들고 네. 이 책 저 책을 여러 개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해요. 애가 5살짜리가. 음. 이거는 왜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왜 이렇게 색깔이 왜 이러며 이 책 저 책 막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좋게 본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은연중에 막 이렇게 둥글둥글했으면 좋겠고 아빠처럼 저렇게 혼자 너무 힘들게 예민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한편대로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는 너무 살기 힘들고 너무 어디 가도 하는 받지 못하고 죄송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컸었어요. 특히 육아를 하니까 아이한테 남편의 기질이 많이 보이니까 저는 이제 그것만 생각했었습니다. 키울 때 어린이 보낼 때도 그걸 생각해가지고 어린이집을 기관을 선택을 했었어요. 네. 사람이 많지 않고 뭐 몬테소리 이런 거 아이의 기질에 조금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많이 있으면 얘는 예민하고 감각 이런 거에 좀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하는 표정 하나에 너무너무 이렇게 예민한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했죠. 다른 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남편의 기질이 이 아이한테 갔다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만 했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저도 보면은 지금 그거 지금도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직까지 그렇진 않죠. 근데 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도구 각각의 어떤 도구 칼이나 네. 뭐 파채 써는 거라든지 위험한- 도마라든지 네. 컵이라든지 주걱이라든지 젓가락이라든지 그런 각각의 도구의 쓰임새가 다 달리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부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칼? 칼이죠. 컵? 칼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네네. 요리를. 근데 요리할 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칼이죠. 그렇죠. 다른 것들은 그냥 나무 젓가락, 그냥 나무 어떤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꺾어가지고도 쓸 수 있는데 칼만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디 뭐 정글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서바이벌 할 때 갈 때도 칼만큼은 꼭 챙기잖아요. 그렇죠. 칼이 되게 필요한데 위험하죠. 부엌에 있는 도구 중에 제일 위험하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디아만티 같은 네. 그런 센서티브한 성향은 칼이에요. 칼이란 도구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구랑 같이 놨을 때 잘못 두면은 다른 걸 스크래치 가게 하죠. 네. 예. 근데 그만큼 잘 보호하고 잘 쓰면은 이 칼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은 발명가들, 혁신가들, 세상을 바꾼 인물들은 대부분 둔감한 사람이 아니라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베란다가 위험하다. 그 베란다가 위험한 거를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저놈의 저 베란다를 어떻게 만들어야 저게 위험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둔감한 사람들은 그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다가 사고가 나죠. 네. 실제로 사고가 나는 거는 둔감한 사람들 쪽에 사고가 나지 그쵸. 민감한 사람 쪽은 사고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들을 근데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그렇게 발명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책을 만들도록 하고 그런 쪽으로 오히려 유도를 해서 이제 뭐 그런 거 어떤 공모전 같은데 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그 성향 자체가 좋은 쪽에 쓰일 수 있게 우리 가정을 바꾸고 또 예를 들어 어떤 누군가가 나는 좀 내 성격을 바꾸고 싶어 나는 좀 뭔가가 좀 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발견을 해서 내가 좀 둔감한 부분을 고치고 싶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런 사람만큼 또 좋은 어떤 그 조력자가 없죠. 그렇죠. 이 사람 눈에 다 보이니까 네. 그 사람한테 보이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줘 그러면은 아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에 대한 거 다 분석을 이미 끝내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 그 분석이 필요하다, 그 분석을 달라라고 하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실 그것도 일로 따지면은 엄청난 시간이 들어간 노력인데 그게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달라고 하면은 아주 쉽게 건네줄 수 있는, 또 건네주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잘 활용하면 너무 좋은 칼인 거예요. 너무 멋진 칼인 거고. 네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어떤 룰을 바꿨으면 좋겠다, 뭐가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걸 개선했으면 좋겠냐라고 네. 얘기를 한다면 이런 사람이 있어야 그 개선책들을 맞아요. 시키지 않아도 쭉쭉쭉쭉 그냥 알아서 뽑고 있는, 그냥 시키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뇌가 알아서 그 일을 해요. 네. 그래서 도출을 해놔, 개선책을. 거기다가 조금 더 체계를 잡아주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성향인데,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막혀 있으면 네. 완전 동맥경화 상태예요. 뇌졸중 그렇죠. 상태인 거죠. 네, 맞아요. 칼에 나를 싹 다 밀어가지고 몽둥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칼인데 요리하는데 쓰여야 되는데 얘를 몽둥이로 만들어 놓은 거지. 또는 잘못된 데 방치를 해놓고 녹슬어버림. 엉뚱한 사람이 나를 쓰게 만들면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도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의 용도가 다 그런 도구성이 다 있는 거니까, 성향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센서티브한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 책들을 보면 정말로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될 거라 생각하는 게, 세상을 바꾼 혁신가 중에는 대부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치광이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뭔가를 개발했고 인류가 편리해졌고 뭔가 안전해졌고 그런 상황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잘 발견해주고 활용해주기 시작하면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다행인 거는 저희 같은 경우 엘리가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엘리가 저의 활용법을 조금씩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제 눈에 보이니까 이제 엘리가 이제 저하고 상관없는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저한테 보고서를 갖고 와서 저한테 먼저 보여줬어요. 당신 눈에는 문제 없어 보이냐.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 보면은 이제 꼭 한두 줄이라도 뭔가 문제 있는 게 제 눈에는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게 비즈니스 할 때는 엄청 도움이 되니까 네. 제 주변에, 그러니까 제이든 사용법이라고 제이든 매뉴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활용하면 예.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학벌이 고졸이고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저 사람이 어떤 지식과 지혜나 뭔가를 가지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제이든은 어떻게 생각할까? 제이든은 이걸 어떻게 볼까? 이거를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찌 보면은 돈도 안 주고 저를 마음껏 쓰는 분들인 거죠. 근데 그 상황이 기분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그쵸. 사실 그렇게 큰 노력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이제 제이든한테는 보이니까 어떤 문제점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우선 이분한테 먼저 얘기를 하죠. 제이든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보지 못한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문제는 또 어디에서 찾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제가 혼자 스스로 찾다가 또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물어보면 여기에서 또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이 비즈니스를. 예. 약간 예민하면서도 이성적이잖아요. 네네네네. 이성적으로 공부도 생각도 많이 받고, 네. 그러니까 왜 본인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네. 컨설팅이라고 했나 그 네.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낼 네. 수 있는 네네. 좀 그러니까 저는 운 좋게, 어떤 네. 면에서는 운 좋게 컨설턴트라는 그 직업을 직업이, 가지면서
근데 그게 뭐 제가 그 직업을 누가 인정해줘서 제가 가진 게 아니고요. 왜냐면 기존에 컨설턴트라는 타이틀을 가지려면 일단은 대부분 경영학과를 나와요. 네. 예, 경영학과 나오고 석박사를 따고 컨설팅 전문 기업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그래야 컨설턴트라는 타이틀을 따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제가 저한테 나는 컨설턴트야 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했죠. 쥐가 무슨 컨설턴트야. 근데 세상 사람 중에 이 미치광이를 이렇게 유심히 좀 관심 있게 쳐다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어떤 난 컨설턴트야 라고 얘기했을 때 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나한테는 이런 게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 저걸 저렇게 생각한다라고 토론을 하고 내가 자꾸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이 사람한테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이런 부분을 보는 관찰의 힘이 있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를 활용하기 시작을 한 거죠. 돈을 받고 한 것도 아니었고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발이 된 거고 또 누군가가 나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 분야를 내가 잘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넌 그래도 관찰력이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그냥 네가 편하게 얘기를 해줘봐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또 책임감도 있어. 그러니까 책을 보는 거예요. 내가 대답을 해주기 위해 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분석을 해봤을 때 운 좋게 그렇게 접어든 거죠. 그래서 한편 옆에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컨설턴트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초적 기질은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내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아내가 당신은 컨설턴트야 라고 하면 뭐 된 거지 뭐. 내가 이 가정에서만큼은 컨설턴트인 거잖아. 네네. 아내가 인정했으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 싶으면 스스로 찾아볼 거예요. 처음에 시작부터 갑자기 막 본다기보다는 이게 처음에는 당신은 진짜 컨설턴트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부터 그래? 좋다 이러진 않을 수 있겠죠. 네. 뭐야 놀리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나의 어떤 기질 자체를 존중해주는 마음을 계속 받게 되면 어느 순간 정말로 그리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나의 기질 자체가 쓰여진다라는 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런 감정적인 나의 어떤 도구성을 발견을 한 상태에서 부족함이 보이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옆에서 당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분야는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의외로 폭이 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당신이 조금만 인터넷 서칭을 하거나 조금만 이렇게 해도 당신한테는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 좀 잠깐만 좀 신경 써서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걸로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네. 무조건 공부합니다. 네, 이건 공부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근데 기존의 컨설턴트들도 그 모든 분야를 다 알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찾아나가는 거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내 생활과 뭐 내 일과 그런 상황이 나한테 그런 걸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 타고난 기질 자체를 더 선명하게 훈련시키고 다져나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참 뭐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부끄럽기도 한데요. 금광을 땅 속에 그냥 묵혀놓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엠마가 디아만티를 잘 활용하셔서 네. 엠마가 일하시는데 잘 활용하시면 엠마의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급증할 거예요.